꽃에게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할수록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주위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고 감동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난중일기 병신년일기 7월부터 읽겠습니다. 7월 7일 맑음.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3가지 화살로 활쏘기 연습을 했다. 저녁 때 활 만드는 직공 지휘와 춘복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8일 맑음. 충청 우후와 활 10순을 쏘았다. 채찰사의 비밀 표험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 9일 맑음. 아침에 채찰사에게 가는 각항 공문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전이 받아가지고 갔다. 늦게 경상수사가 와서 통신사가 탈 배가 설비가 완전치 못하다고 여러 말을 했다. 그의 말에는 우리 배를 빌려주었으면 하는 뜻이 있었다. 물을 끌어들일 대나무와 중국 사신에게 줄 부채를 만들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박자방을 남해로 보냈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10일 맑음. 새벽에 꿈을 꾸니 한 사람은 화살을 멀리 쏘고 한 사람은 갓을 차서 부수는 것이었다. 내 스스로 점을 쳐보니 화살을 멀리 쏘는 것은 적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발로 찼으니 이는 적의 괴수가 괴병들에게 모두 섬멸당할 조짐이다. 늦게 채찰사의 전령이 왔는데 황첨지가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정사가 되고 권항이 부사가 되어 근일 중으로 바다를 건너게 될 터이니 그들이 탈배 3척을 정비해서 부산으로 보내라 했다. 경상 우후가 와서 백문석 150장을 빌려갔다. 충청 우후, 사량 만호, 지세포 만호, 옥포 만호, 홍주 판관, 전적도 만호, 고여우 등이 와서 만났다. 경상수사가 보고하기를 춘천도에 외선 한 척이 와서 되었다 한다. 이에 여러 장수들을 뽑아 보내어 수색하고 탐지하도록 하라고 전령했다. 17일 새벽에 비가 뿌리다가 그쳤다. 충청도 홍산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 홍산원 윤현영이 붙잡히고 서천 군수 박진국도 끌려갔다고 한다. 밖에 도둑을 없애지 못한 이때에 안도둑이 이러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20일 맑음. 타무선편에 들으니 충청도 도둑 이목학이 포수 20알의 총을 맞아서 즉사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22일 맑고 바람이 크게 불었다. 종일 나가지 않고 홀로 누각 위에 앉았다. 종 효대 팽수가 흥양의 군량선을 타고 나갔다. 저녁에 순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니 충청도 도둑이 홍산에서 일어난 것을 곧 죽였다고 하는데 홍주 등 새 고을이 포위당했다가 간신히 면했다 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자정쯤 크게 비가 내렸다. 나간에 교대할 배가 돌아왔다. 26일 맑음. 이전이 채찰사에게서 표험 3벌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경상수사에게 보내고 하나는 전라우수사에게 보냈다. 금부의 나장이 융승남을 잡아가려고 내려왔다. 30일 맑음. 늦게 조방장이 와서 활 3가지를 쏘았다. 위에서 유서 2통이 내려왔다. 전쟁에 쓸 말과 지휘와 무제도 함께 왔다. 8월 3일 맑았다가 이따금 비를 뿌렸다. 지휘를 시켜서 새로 만든 활을 써보게 했다. 조방장과 충청 우우가 와서 함께 활을 쏘았다. 아들들은 6량 중에 활을 쏘았다. 이날 늦게 송일입과 아들들을 시켜서 이들이 기록되어 있는 황득중, 김응겸의 허통하는 서류를 만들어주게 했다.
오후 8시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새벽 2시경에야 그쳤다. 9일 흐림. 아침에 수인에게서 230근을 받아들였다. 하동에 종이를 가공해달라고 돌연지 20권, 주지 32권, 장지 31권을 보냈다. 늦게 나가서 서류를 처결하여 나누어 주었다. 11일 맑고 동풍이 세게 불었다. 채찰사에게 가는 여러 가지 공문을 서류로 만들어 발송했다. 배 조방장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고 늦게 활터로 같이 가서 말 달리는 것을 보고 저물어 영으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거제가 급히 보고하기를 외선 한 척이 등산으로부터 속리포로 들어갔다고 하더니 밤 10시에는 다시 보고하기를 아자포로 옮겨 대었다고 한다. 배를 정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또다시 보고가 오기를 견내령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에 복병장에게 명하여 잡으라고 했다. 16일 개쓰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저녁 무렵 채찰사가 진주에 왔다는 기별을 받았다. 새로 갠 하늘의 달빛이 하도 밝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일 바람. 새벽에 전선 만들 제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도 군사 30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 300명, 좌도 390명을 송이립이 거느리고 갔다. 27일 맑음. 일찍 떠나서 사천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그 길로 진주로 향하여 채찰사를 뵙고 종일 의논했다. 날이 저물 때 목사의 처소로 돌아와 잤다. 김응서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날 어둘 무렵 이용재가 역적의 도당에 관한 편지를 가지고 왔다. 윤 8월 6일 맑음. 아침 식사 후 경상수사 오우사와 함께 사정에 가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고 점으로 돌아왔다. 방답 첨사가 진중에 도착했다. 11일 맑음. 채찰사를 모시는 일로 진중을 출발하여 당포에 도착했다. 저녁 8시에 채찰사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14일에 떠난다고 한다. 14일 맑음. 새벽에 두치에 도착하니 채찰사와 부사 한효순이 어제 벌써 와서 잤다고 한다. 곧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 찰방을 만나고 일찍 광양에 도착했다. 지나는 지역이 온통 쑥밭이 되어 참혹한 꼴을 차마 볼 수가 없다. 우선 전선 정비하는 일을 면제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24일 부사와 함께 가리포로 갔더니 우후 이정충이 먼저 와 있다. 함께 남쪽 망대에 오르니 좌우로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들을 역력히 볼 수가 있다. 참으로 한 도의 요충지다. 병영으로 돌아왔다. 원공의 흉한 행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27일 맑음. 채찰사가 진도로부터 우수영으로 돌아왔다. 9월 6일 맑음. 먼저 무안으로 가겠다고 채찰사에게 고하고 길을 떠났다. 나주 감목관 나덕준이 뒤쫓아와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강계할 일이 많았다. 17일 맑음. 채찰사와 부사는 이밤산성으로 가고 나 혼자 진원현에 이르러 원심윤과 이야기했다. 20일 비. 아침에 모든 사물을 담당한 아전들의 죄를 의논했다. 늦게 광주 목사를 만나고 길을 떠나려는데 명나라 사람 2명이 이야기하자고 청함으로 술을 먹였다. 24일 맑음. 일찍이 떠나서 선병사의 집에 이르니 그의 병이 몹시 위중하다. 염려스럽다. 저물어서 나간으로 갔다. 10월 4일 맑음. 식후에 객사 동원에 나가서 종일토록 공무를 보았다. 저녁 때 남해가 도착했다. 9일 맑음. 서류를 처결해 보였다. 종일 어머님을 모셨다.
내일 진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어머님은 매우 서운해하시는 기색이다. 10일 맑음. 자정에 뒷방으로 갔다가 새벽 2시경에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정오에 어머님과 작별하고 오후 2시에 배에 올랐다. 바람 따라 돛을 올리고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 돌아왔다. 11일 맑음. 10월 12일부터 이듬해 3월 말일까지의 일기는 빠졌음.